그래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학이 학위 장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받았던 한 수업에서 한 교수님은 대학이 면죄부를 파는 것보다 학위를 파는 것이 더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마치 사기를 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죠. 졸업장을 따는 것이 학생들이 그렇게 들인 노력에 비해서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게 노력한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투자 대비 결과가 별로 신동치 않게 된 겁니다. 또 기능론적 관점에선 교육이 사회화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즐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능론에서 말하는 사회화라는 것이 그렇게 재미없는 것이었나요? 경쟁이 심하면 최소한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재미도 없는데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재미도 없고 경쟁이 심한 것을 평등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평등일까요? 누구나 못 살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런 것과 비슷하잖아요.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니까 그래서 평등하다. 이것은 평등이 아니지 않나요? 교육에서 선발 기능이 강조되면 필연적으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들에서나 교육이 팽창되기 시작하면 경쟁이 심해지고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지지되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저와 아주 친한 터키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저와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같이 한 친구인데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너는 왜 한국의 대학원까지 와서 교육을 공부하려고 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나라는 한국처럼 교육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교육을 통해 자기 나라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고상하고 숭고한 생각을 저에게 공유해줬어요. 그래서 전 그 친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 그런 기여를 할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 팽창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고학력자를 자연스럽게 더 선호하거든요. 같은 가격으로 사람을 고용한다고 할 경우 당연히 고학력자가 더 좋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의 생활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랑 같이 지내다가도 고등교육 과정을 밟기 위해 가족과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등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포기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충분히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등록금도 내야 하지만 어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을 대학 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교육이 여러분이 사회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자문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 교육엔 낭비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전 한국의 어떤 큰 IT 회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IT 회사에 여자 신입사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IT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었습니다. 어떻게 IT 회사에
IT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대학 전공을 물어봤더니 사범대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서울대를 졸업했더군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친구를 뽑은 이유가 순전히 이 친구가 가진 능력보다는 단순히 서울대를 졸업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친구는 회사를 다니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어요. 자신이 1도 모르는 분야의 직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재미도 없고 회의 시간엔 허수아비가 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적성에 너무 안 만든다는 거였어요. 이 친구의 예를 과연 기능론에서 말하는 교육의 선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기능론적 관점에서 이 친구를 선발을 잘한 건가요? 기능론적 관점에선 이 친구를 선발한 것이 잘한 일인가요? 아니죠. 정말 선발을 잘못한 것이죠. 학벌이 좋으니 성과도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발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교육심리학 강좌에서 너무 좋은 IQ가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벌이 좀 떨어지더라도 직무 적성에 잘 맞는 사람을 뽑았어야죠. 이번 강의를 정리해보자면 기능론적인 교육과는 교육이 사회화와 선발과 배치라는 기능을 통해 사회 안정과 질서에 기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교육관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겠으나 말 그대로 이상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기능론적 교육관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교육 팽창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이런 맥락에서의 균등한 기회는 평등함과는 사실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